의료시술로 풀어봤을 때는 이 쫀쫀함이나 결을 개선시키는 탄력 개선 시술과 떨어지는, 처지는 것을 리프팅, 그죠? 이때 리프팅 말이 나오는 거죠. 어디 병원이 안 아프게 이 리프팅을, 실 리프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걸 아프게 하느냐, 덜 아프게 하느냐가 시술자의 능력이고 테크닉이다. 그 말이 동의하시나요? 사실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연 원장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셨나요? 네. 이번 시간은 실 리프팅입니다. 네. 요 실 리프팅 원장님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시는 시술이고 꼼꼼하시기로 유명하신데 실 리프팅은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고 이게 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 차근차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실 리프팅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실 리프팅이야말로 다른 어떤 레이저 시술이나 어떤 주사 시술보다 조금 더 어렵고 까다롭고 뭔가 기술을 습득하는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잘하는 곳이 어딘지 고르기도 힘들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오해가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 리프팅에 대해서 진솔한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리프팅 저희가 이렇게 콘텐츠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주파 리프팅, 평파 리프팅 이렇게 또 세부적으로 나뉘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탄력이라는 개념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탄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탄력을 개선시킨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꼬집거나 이렇게 만졌을 때 좀 단단하고 쫀쫀해야 되는데 좀 쭉쭉 늘어나는 것 같고 자꾸 결이 주름이 생기는 것 같고 모공도 늘어나고 이런 탄력의 개념이 있고요. 또 한 가지 탄력은 밑으로 흘러내린다, 처진다, 그늘이 생긴다 하는 처지는 탄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시술로 풀어봤을 때는 이 쫀쫀함이나 결을 개선시키는 탄력 개선 시술과 떨어지는, 처지는 것을 리프팅, 그죠? 이때 리프팅 말이 나오는 거죠. 이런 처지는 것을 개선시키는 탄력 시술이 진짜 리프팅 시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쫀쫀하게 만드는 것과 올리는 시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레이저도 있고 주사도 있는데 우리가 고주파 리프팅부터 먼저 들여다볼게요. 우리가 고주파 리프팅은 써마지, 올리지오, 텐서마, 덴서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고주파 에너지를 피부에 쏘아서 피부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부의 얕은 층까지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고주파 에너지는 뭐 근육이나 요 밑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부를 두껍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재생시키는 콜라겐 재생 위주로 시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개념, 피부를 쫀쫀하게, 결을 매끄럽게 이런 개념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이 고주파 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지는 거는 뭘 하느냐? 울세라 슈링크, 텐세라 이런 것들은 초음파 에너지를 이용한 리프팅 장비입니다. 그래서 처진 것, 떨어진 것을 올리는, 그래서 고주파와 좀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초음파 리프팅 장비들은 떨어지는 것을 올리는, 리프팅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층까지 에너지가 도달해서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우리가 오징어 구우면 어떻게 될까요? 오그라지죠. 그런 원리로 이 피부 깊숙이 근막층을 열을 줘서 이렇게 타이트닝 시키면 이렇게 쫙 올라붙는 식으로 리프팅이 되는 것이 초음파 리프팅 레이저 장비입니다. 실 리프팅은 일단 겁이 나는 게 너무 아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실 리프팅은 말 그대로 실을 넣어야 되니까 좀 두려움도 크고, 그리고 시술을 할 때 이제 마취도 안 하고 찌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연히 마취는 하죠. 근데 마취를 어설프게 하거나 이러면 당연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습적인 시술을 하면 할수록 그만큼 통증을 줄여주는 것을 신경을 써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마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크림 마취 바르는 것도 있고, 주사로 마취하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수면 마취, 뭐 이런 진정 마취들도 있고 있는데, 신경 마취라는 게 있어요. 얼굴에 이렇게 감각신경이 나오는 위치가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정확하게 국소 마취 주사를 넣을 줄 알아야 마취가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용 시술을 할 때도 이것이 열고 하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하게 속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의사 스킬이 좀 필요한 마취 시술입니다. 그거에 엄청 자신 있어 하시던데. 네, 당연하죠.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있으신지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그래서 실리프팅이 아프다고 좀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시술하기 전에 크림 마취는 기본으로 하고, 자, 딱 누웠을 때 좀 저 같은 경우는 실을 어설프게 넣지 않고 좀 대대적으로 제대로 넣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크림 마취나 뭐 주사 마취를 안 하느냐? 그것도 합니다. 네, 왜냐면 자다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림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주무시면 또는 수면 마취 안 하셔도 딱 누우면 주사 마취를 하는데, 얼굴에 나오는 신경 마취를 군데군데 이렇게 눈밑 신경이라든지 하악 신경이라든지 이런 데를 정확하게 포인트에다가 주사를 하고, 그 다음에 투메센트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투메센트 용액은 뭐냐면 마취 주사액에다가 다른 뭐 식염수나 어떤 그 산도를 맞추는 용액이나 이런 걸 좀 섞어서 조제해서 넣는 주사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흡입 아시죠? 지방흡입 뭐 팔, 복부, 허벅지 이런 데 할 때 액체를 많이 넣고 그 다음에 흡입을 해요. 그 액체가 투메센트 용액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제 원액을 쓰지 않고요, 조금 더 희석해서 많은 양을 피부 아래에 깔아줄 때 쓰는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까지 깔아줘야 시술을 할 때 굉장히 환자분들이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국소 주사 할 줄도 모르고 투메센트 넣는 것도 아예 개념이 없다, 그런 데는 크림 마취만 하겠죠. 크림 마취만 하고 이런 거 찔러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 안 좋은 기억이 남아서 환자분들이 또 다음에 하기 두려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될 수밖에 없는 시술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면 어디 병원은 안 아프게 실리프팅을 진행을 한다. 그리고 이걸 아프게 하느냐 덜 아프게 하느냐가 시술자의 능력이고 테크닉이다. 그 말에 동의하시나요?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부는 좀 맞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오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 아프게 하면 더 시술자가 스킬이 좋은 사람이다. 이것도 오해고요. 그 다음에 시술을 하고 나서 일상생활에 바로 복귀할 정도로 붓기도 별로 없고 이래야지 잘하는 곳이다. 이것도 오해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많이 넣을수록 좋다고도 얘기 안 하지만 얼굴 여기저기에 디테일한 시술이 들어가다 보면은 실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술 후에 붓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붓기가 전혀 없다고 잘하는 거 절대 아니고요. 붓기가 있고 그 다음에 멍도 좀 있고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풀어내야 될 오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앞서 고주파 리프팅과 초음파 리프팅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실리프팅을 누가 하느냐? 실리프팅은 일단은 처짐이 초반, 중간 정도 그 이상 됐을 때 분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좀 안 잡히는 분들,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해서 효과 조금 보고 있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왜 더 이상 효과가 없지? 이런 분들이 이제 실리프팅으로 스위칭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레이저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한 10몇 년 전에 녹는 실이 출시가 되었어요. 폴리다이옥사논 PDO 실이라고 하는 그런 녹는 실이, 짧은 실이 출시되고 그 조금 몇 년 또 있다가 이 PDO 성분으로 된 가시가 달린 긴 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녹는 실로 인해서 많이 더 대중화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녹는 실이라고 효과가 약하고 안 녹는 실이라고 강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선호도의 문제겠죠. 안 녹는 실은 당연히 오래 갈 거니까 오래 가고 싶은 사람들 위주로 하게는 되지만 이물질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안 녹는 실 아예 안 씁니다. 그래도 그죠? 몸에 안 남고 없어지는 거, 필러도 녹는 거, 실도 녹는 거 이렇게만 쓰고 있고요. 제가 하는 실 리프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짧은 실만으로 그냥 부드럽게 하는 실 리프팅인데요. 요것은 사실 붓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게 얼굴 라인을 딱 잡아주는 그런 시술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많이 처져서 나 이번에 확실하게 리프팅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하는 3D 페이스 리모델링이라는 대대적으로 하는 실 리프팅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짧은 실하고 이렇게 긴 실하고 가시가 없는 실, 가시가 있는 실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는 시술인데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붓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3D 리모델링 시술은 제대로 하기 때문에 붓기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적어도 2주, 보름은 그냥 딱 봐도 보이는 부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잘한 붓기 있잖아요. 그것은 한 달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조금 보이기 힘든 거는 보름 안에 끝나고 그 다음엔 잠붓기니까 그냥 일상생활 하시면 되고 일단은 실이 녹는 실이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석 달까지 재생기간이 필요로 합니다. 시술 직후에도 쫙 올라가 있지만 3개월까지 쭉쭉쭉 가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얼굴이 계속 작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자꾸 올라붙고 작아지고 자꾸 변화가 있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석 달 뒤가 완성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그 느낌이 얼마나 가느냐? 6개월에서 8개월까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노화에 의해서 다시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한테 다시 시술 받으러 언제 오시냐? 1년 반에서 2년 만에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이 선입견이 실 소용없다. 한 달 만에 다시 다 돌아왔다. 이거는 잘못 시술 받은 거겠죠. 그죠? 그럴 리가 없거든요. 제대로 하면.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가시가 달린 실을 하면 적어도 1년은 가야 된다. 그게 제대로 된 시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알찬 콘텐츠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